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이 원기 100년도 아주 그냥 감개무량한 이 100년이어서 누가 나보고 뭐 글씨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써준 것이 기적의 100년사, 감동의 100년사라고 이렇게 써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쓴 공덕이 오늘 여러분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정토의 교무님이 나보고 오늘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본문보다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1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위에 있을 때는 행여나 그냥 교법 정신에 위반되는 모습이 있다 싶으면 내가 스승님들께 큰 죄가 된다 싶어서 지방에 다니면서 불시에 가가지고는 교당이 화장실 청소만 했으면 내가 꾸중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꾸중장 엄청나게 들은 사람도 있고 꾸중도 많이 하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하고 들어하기는 했으나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참 우리 교무님들 장하다 아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 가지고 왔댔지? 응,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들이 일궈낸 결과가 지금 이 한 도표에 딱 나와 있어요. 자, 봐봐. 이 지도 봤어요? 네. 언제 봤어? 지금 보는 거지? 나도 세계에 우리 교당에 몇 개 있는 줄은 알지만은 이렇게 지도를 해다 줘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세계를 아주 이제는 아주 파숙점수 다 놓고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는 지금 이 교단 100년, 이 교단 100년의 결실이 100년 결사에 이걸 누가 이뤘느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장해?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그냥 어떻게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액자로 해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액자 야야 내가 거기서만 볼 일이 아니라 이게 구경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게 천으로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앞으로 이제 미국 가서도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이런 역사를 지금 밀어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것이고 이제 들어가도 되지. 그만 봐도 되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정신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이건 지도로 그려낼 수가 없어. 이것은 지도로 그려낼 수가 없어. 지난 연말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쁘든지 그 전에 우리 정산용 목사님을 모시고 그 인노라면 뒤에 가다가 저 세계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거든요, 벽에. 그 한 번은 야 지중해 한번 짚어봐라. 그리고 지중해 짚어서 그 동쪽으로 한번 와봐라. 그 동쪽으로 오면 어디요? 한반도지. 그래서 한반도를 거기를 지적해서 여기 한반도입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까지는 지중해가 세계 기운의 중심이 지중해였었다. 이태리 중심으로 해서 그랬으나 앞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한반도로 온다. 그러시면서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국 부목이 된다. 그때 6.25 직후였거든요. 6.25 직후니까 가난하기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알고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거지요. 국제 거지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도와줘서 먹고 사는 때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다가 동족상자는 전쟁이나 벌리고 앉았고
하는데 세계의 정신적 지도고 도덕고 부모고 어른 말씀이시라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었지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림도 없기 때문에 화두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상황을 주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비약적으로 막 발전하더니 지금은 무슨 세계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더니 그래도 그 정신적 지도국까지는 멀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인성교육법진행 이것이 딱 되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니까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이제 기초가 낮았다. 이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제 보여서.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이 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교단이 했다기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아주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실질을 보여주었고 또 탈북자 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우리 원창학원 내에 중고등학교 5개 학교가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행정 당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을. 그런데다가 지금 지난번 신문에 이렇게 났어. 신문에 이것이 이제 세계 첫 인성교육 의무화 정부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 같은 거 다 책정해야 되고 그래서 오는 7월부터서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교육행정당국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달을 해야 되는 의무가 되었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은 내용을 이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다가 국무총리가 인성교육, 직업교육 두 축으로 한국교육은 나아가야 한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것은 대산 상사님께서 국민개진, 국민계기 그때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난 또 이걸 교육이라고 붙여서 행정당국에다 내가 자꾸 이것을 뿌리고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제화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산 상사님께서 대산 종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이제 이미 이게 되어버렸다고 말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원사님, 우리 대호법. 이분이 중앙일보에서 인성교육 대상을 지금 수년째 이 대상 공모를 해가지고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했다 하지만 홍석현 회장 머릿속에서 이것을 지금 해냈어. 이것을. 그런데 뭐 자기 혼자서 중앙일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권위 있는 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사개 부처를 동원하고 국회하고 또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중앙일보 그러니까 언과 정부와 국회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 상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성교육 대상도 줬고 또 휴마트 스쿨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인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 그 휴마트란 말은 휴메니티 플러스 스마트 이것을 약어가 휴메니티 스쿨이야. 그러니까 이 인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한다는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는 이건 제도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니까. 제도하려고 정부 이끌고 국회 이끌고 그래가지고 국회 사상 102명의 의원 입법으로 또 199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걸 통과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일찍이 의정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이야. 102명 의원 입법으로 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 똑같이 합력해가지고서 했다는 이것을 이끌어낸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그 대호법 이분이 한번 그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나하고 같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내가 그때 아주 사회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러지 말고 우리 성지는 한번 순례하자고 오라게 해가지고 다 구경을 시켜주었는데 그때 이러고 저러고다 내가 이제 우리 교단 자랑 교법 자랑을 좀 하고 했더니 초기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또 그 생각까지는 내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기 자료 그 교구청간에 있는 거 모두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 주었는데 그거 전부 다 읽어봤어요. 전부 다 읽어보고 우리 교단에 대한 인식이 그냥 확실히 다 바꿔져 버렸어. 그때는 항상 이제 불교 한 그냥 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불교적인 의식 수준이 중요 경전을 안 본 것이고 불교는 다 봤어요. 어려운 불교 서적 그 논까지도 봐서 어지간한 스님들보다 훨씬 불교 이해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하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꼭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대종경 공부에 심취해 있다고 그래서 집에다가 한 권 놔두고 직장에도 하나 넣고 차에다 담아 놓고 시간만 나면 무작위로 본대요. 아무 때라도 열고 보면 그냥 그렇게 좋다고 평범하면서도 아주 깊은 그런 뜻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이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영향이야. 그 영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날 인성 그 중앙일보에서 인성교육 대상 공모하는 데다가 거기다 중역에 크게 써놓은 글자가 뭐인거냐 인성이 미래다 했더라고. 인성이 미래다.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아주 그냥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말이다. 인성이 사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 내 행불행 운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무슨 사주팔자에서 오는가, 뭐 무당들한테서 오는가, 뭐 하느님한테서 오는가, 부처님한테서 오는가 보다 그러고 앉았지. 내 앞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성에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야. 국가 사회의 미래 운명이 우리들 인성에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인성이 미래라고 딱 나온 거예요. 인성이 들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 표현을 거기다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는 이것은 이제 사개부처하고 국회를 동원해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게 말만 국회의장 명의로 제안되어서 통과했지 내용은 완전히 우리 원사님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단에서 온 것 아니오. 여러분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앞으로 뭐 얼마든지 자랑해도 이것이 하자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 그래서 지금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새마을 예법을 만들 때 거기 우리 예법 같다. 그때 유달령 교수가 그것을 담당을 했거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예전까지 다 갖다 놓고 보면서 그 새마을 예법이 우리 교단이 이제 작용해가지고 생긴 정책이고 또 청소년 수련 정책이 우리 때문에 나온 정책이고 또 대한민국 정책이 우리 때문에 나온 정책이고 그러다가 인성교육이 또 우리 때문에 나온 정책이. 그러니 100년 미만 역사에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다면 나는 그동안 참 항상 스승님들 법을 내가 잘 못 받드는가 해가지고 내가 죄인처럼 늘 그냥 영무전에만 앉으면 눈물이 나오네 그렇게 그랬는데 그냥 또 이런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단히 해냈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종사님 계시면 자랑 좀 먹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대종사님께서 장하다. 그래서 나도 그 더러 위에 있을 때는 꾸중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교무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루는 이 일을 생각하면 참 장하긴 장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00년 역사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야. 대종사님께서 18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16년에 대가 그러셔서 이 회상을 만드신 그래서 100년의 역사 흘러온 이 과거를 더듬어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노일전쟁, 청일전쟁, 2차 대전, 한일 합방, 예? 식민 통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이 군정 밑에서 신탁 통치 과정 거쳐서 6.25 동란 거쳐서 4.19, 5.16 그야말로 그 사이에 우리 원불교가 민족단체라 해가지고 말살을 하려고 얼마나 시시탐탐 아주 양 우리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저기 그 관아에 가서 유치장 생활은 3번을 하셨어요. 한 번 영산에서 한 번, 김제에서 한 번, 익산에서 한 번. 영산에서 한 번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언땀 맞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신도도 돈 혹세무민으로 돈 끄집어다가 했다고 그래서 오라게 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하고 싶지 비관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사하는 계시다 좀 나오셨고 김제에서는요 금산사에서 그 불공하던 어떤 신도 한 분이 그냥 갑자기 절도해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집진 삼다가 이 그냥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냥 쐈다 그 말고는 그냥 뛰어가셔서 주물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대종사님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관아에 그냥 막 번져 나가니까 또 혹세무민한다 그 대종사님을 잡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러게 하시고 또 이제 이산에서는 알아요? 왜 가진 줄? 네.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저기 정사종 아버님 구사모사님. 저기 일본 천황한테 가뭄이 그걸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응, 일본 천황한테다가 편지를 했어. 편지를 했는데 익명으로 해서 이제 누군 줄은 모르거든. 익명으로 해서 이제 누군 줄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잡으려고 꾀를 하나를 냈어. 그래가지고 소인을 보니까 진안에가 소인이 있고 그러니까 진안에서 한시 100일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한시 100일장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선님이 그 문장이 대단하시거든. 한 문장이 대단하셔. 그러니까 놓칠세라 당신도 그냥 또 참여해가지고 일필위지를 해서 내가 보냈는데 대조입은 게 그 지체가 똑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잡으셔가지고 그냥 혼욕을 치르셨어. 그냥 혼욕을 치르시고 대종사님께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이에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알고 보면 그런 거 하면 초음부 마리캉에 숨어서 우리들 검사이고 채색간에 하나만 걸려버리면 아주 그냥 폐쇄해버리라고 작정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불새 회계문서 보시고 회계문서를 갖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때는 콩나물 조각 하나만 갖다가 누가 주어도 신도가 주어도 그것을 금전화해가지고 장부에다 다 올려. 그렇게 정확히 장부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뿐이가 아니 그것을 해서 저기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이제 주재소에서 우리 감시하려고 나중에는 그냥 총부 군에다가 주재소 두어버렸어요. 아주 두어가지고 우리를 감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는 식종 안 치는가? 총부? 안 쳐? 어째 안 치는 거? 그때는 총부 식종을 쳤거든. 그 식종을 치면은 이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는 밥 먹고 가고 그러니까 온 사람 밥 안 줄 수가 없고 밥은 줬지만은 월말이 되면 그냥 당당하게 당신이 며칠 날만 한 끼 먹었고 며칠 날 한 끼 먹었고 그래서 토탈
토탈 얼마요? 식대가 얼마요? 청구서를 딱 낸단 말이야. 그거 쉬운 일이가니? 일본 18은 일본 사람들 생각. 그 사람들도 기가 막히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어 우리가. 나는 요새도 그래요. 내가 아직 위에 있을 때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잔소리한 것이 앞으로 참 정부돈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돈 쓰는 데서 편법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든 정법 정도로 장법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걸리지 않. 그런 재앙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꾸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 저를 한 번씩 좀 심심치 않게 걸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러워. 어쩌든지 그런 일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가 하면 설령 이제 해방 후에 조금 안정되려고 할 때에 일이 저버린 많으면 경제사고가 또 한 번씩 나네. 그게 난 제일 괴로워서 이 경제사고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면은 우리 교무들이 그런 사고가 나면은 그냥 인심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이 사실은 대종사님 돌아가시고는 우리 불법연계 해체될 줄 알았대요. 일본 사람들은 해체된다고 그렇게 우리 보고 온 자들도 있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교단은 그냥 꼬지 이렇게 지켜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 사고가 나서 교단이 그냥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블랙홀로 빨려들어도 몇 번은 빨려요. 공중분해돼도 몇 번은 될 수 있고 또 이 분열을 해도 그냥 몇 번은 분열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남한강 사업권 경제사고가 몇 번이 있었는데 남한강 사건 났을 때는 우리 원광대학 학교 다 팔아야 그 빚 갚음을 해. 어림도 없는 소리야. 빚 다 갚음을 해. 그 잘못 보증 하나 썼다가 아주 그냥 우리 교단이 아주 풍전등화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 그냥 여기도 그 참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 기념관에서 모여가지고 전 교역자가 그때 형사 법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엉엉 막 울고 그런 상황까지 있었거든. 전체 교역자가 아는 사람이 없어. 울고. 그러면 그쯤 되면 교역자들의 인심이 산산적이 나서 분산이 돼서 10번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경우를 되면 우리 교육자는 더 똘똘뭉쳐 창립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창립정신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개인들 호주머니에 있었던 거 우리 동창들도 탱자 따가지고 탱자 좀 모아놓고 한 것들도 그래서 이거 이제 여행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못 오고 했던 것들도 그때 그냥 다 털어내 전부가 동창회비고 이거 개인들 꼽아주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우리를 뭉쳤단 말이야. 그런 역경이 왔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인데 다행히 그때 그 나도국 교무 외삼촌이 청와대에서 아주 수석으로 근무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신심 있는 그 나도국 어머니 이를 이제 앞세우고 가가지고 사정을 가서 하는 말이에 거기에서 아주 장기 저리로 은행 유흥자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저리를 하고 이 장기가 그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연간 인플레가 한 30%씩 되어버리거든. 연간 인플레가 30% 되면 말이요. 이것이 그냥 100억이라고 해도 1년 지나면 70억. 70억 1년 지나고 나면 50억. 50억 1년 지나고 화폐 가치가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덕을 톡톡히 봐가지고 장기저리로 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찮아든지 나중에 그냥
남한강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못 사냐? 남한강 버리자. 아주 교무회에서 그냥 전부 다 교무들 인심이 그냥 남한강 그거 버려버리자. 하고 저기가 그 의견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버리자고 하는 그렇게 결의가 떨어지려고 그러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서는 그때는 나도 꼬만데 근데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남한강을 포기하면 빚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도 나도 찬성하겠다. 그러나 포기하든지 않든지 그 빚은 갚아야 한다. 응? 포기하든지 않든지 그 빚은 갚아야 한다. 그러면 그 빚을 원강제가 팔아서 갚았거나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남한강 그것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남한강 것이 우리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이전 등기 해놓으면 다 우리 것이란 말이오. 그런데 그것을 미리서 포기해버리고 나면 빚은 무엇으로 갚으면 나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것 만들어 놓고 그때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갚든지 이것은 일단 우리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섰어. 이것이 돌아서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오니까 그때 그 김지영 교무구만. 김지영 교무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다 포기하기로 했는데 광정 교무님 말씀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말을 더 반박을 못하고 그대로 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그래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런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늘날 서울회관 자리가 그것이 이제 돼지고 그런 하연이 곡절을 그동안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적의 백년사 감동 백년사하다 그 말이에요. 기적의 백년 그런 역사적 과정과 순환 속에서도 절대로 참 법통무대의를 끝까지 지켜왔고 교단을 지키는 것을 그냥 끝까지 지켜왔고 교단 발전을 끝까지 추구해서 아까처럼 세계적 교단으로 지금 이제 깜짝 놀라. 다른 종교도 내가 며칠 전에 손님이 와서 그걸 좀 보여줬더니 그냥 깜짝 놀래더라고. 이렇게 지금 되고. 그러니 이것을 누가 해냈느냐? 여러분이 해냈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잘하냐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이 무형은 법계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은 사진을 찍어낼 수도 없고 어떤 수학적 숫자치로 어떻게 나타낼 수도 없고 이것이 무슨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내용으로는 우리가 법계를 통해서 엄청난 천하대사를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자부를 갖고 싶어요. 그런 자부를 갖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지금 현실에서 나는 그래서 이 기적의 100년 감동의 100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겪은 이 고생은 나는 지금 우리 후진들 먹는 걸 보면 우리 선진님들이 그 엿밥으로 어떻게 한 끼를 때우면서 그 배고픈 것을 참아내셨는지 내가 진짜 그것이 신기해요. 요새 후진들 금방 먹고도 배고프다고 또 무엇을 먹고 그냥 다 주워도 그냥 그러더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엿밥 그거 한번 부르면 쑥 날아가 버리는 거인데 그런 것을 먹어서 한 끼 먹고 추운 것도 말이에요. 나도 이제 처음에 와서 저 기숙사라고 하는데 서선방이었어 우리는. 처음에 왔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떼는 복에서 연탄복으로 바꾼 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연탄 한강에 누워봐야 그 큰 방이 무슨 온기가 안 가요. 그냥 차게 방이 잘 차니까 이 방이 내덕을
보지 내가 방덕을 보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욕 깔고 자복 깔고 있는 거 다 깔고 그리고도 추워서 탄피통에다가 예, 뜨거운 연탄복에다 물을 디피해서 거기다 넣고 고 안고 자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춥게 살았거든. 저는 그런 역사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생각해 아무리 봐도 그런 고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고생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요새 뭐 이제 후진들 인재를 좀 개발을 하고 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출가해도 그렇게 고생 안 는다고 나는 말을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옆에서 동지가 있다가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출가하면 호강합니다 그러더라고. 호강한다. 대저 그러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해외여행까지 시켜줘. 우리 때는 해외여행 꿈도 못 꿨거든. 근데 해외여행까지 시켜줘. 그러니까 호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원광대학 여학생이 3명, 또 영산대학 여학생은 4명, 어째 몇천 명, 몇백 명 뭐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죠 3명, 4명밖에 추첨 못해요? 어째 그랬어? 여러분들 나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어째 그랬어? 어째 그렇게 안 해와? 그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서울 시민선방하고 안암교단 교무하고가 시민선방은 사실은 출가도 아니요. 제가가 또 하고 있어. 응? 제가도 그렇게 출가자를 많이 내고 우리 안암교단이 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출가를 못 내냐고. 어찌 못 내요? 대답 좀 해봐. 떳떳한 명분이 있으면. 죄송하지? 죄송할 것 같아. 아무리 또. 나한테 죄송이 아니라 대종님 성냥자는 죄송하다고 해야 돼. 지금. 근데 이것이 문제냐면 우리가 우리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나는 그 얘기. 응? 우리 교법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법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차치하고라도 사람이 살아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자부와 긍지를 가져. 요새 여러분 다 알죠? 짜장면 배달부가 그냥 신바람 나서 짜장면 배달 직업을 그냥 그렇게 보람있게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니까 그 신바람이라는 거 조금 알아야겠어. 근데 요새 최첨단 의학 용어 중에 하나가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없는데 사실은 나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 오늘 처음 들었어. 그래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보다 유력이 4,000배래요. 엔돌핀보다 유력이 400. 그래서 최근 그 의학에서 그 발명을 했다네. 발명을 했대요. 그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생산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신바람 나고 살 때, 그때 다이돌핀이 이제 생산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암도 극복을 한대요. 암도 극복. 무서운 일이. 엔돌핀만 발생해도 좋다고 그냥 그동안 수없이 그랬는데 엔돌핀 유력 4,000배라고 하니까 나 그 이론상 유력이나 되는가 봐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로만 들었으면 내가 조금 또 의심을 하는데 아주 핸드폰에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읽어주더라고 나. 그래서 내가 오늘 들었어.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사도가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장은 일이라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것 가지고도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가 성직이 그만 못이야? 왜 신바람 나지 못이야? 신바람 나게 좀. 나 어제 영산에서 내가
9주 저기를 전지를 소나무 9주 전지를 왔어.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는 그냥 하루 동안에 한 거지. 9주 전지를 하는데 전지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그냥 난 신바람이 나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바람이 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3명, 4명 추천은 안 하든 안 했을 것이요. 그보다 훨씬 더 추천을 했지. 그러니까는 하다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인성 교육이 지금 나와 있다. 지금 세상에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이 인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초견성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인성 교육의 필요성 알면 초견성 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응?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인성이 미래라는 말만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 초대견성 온 사람이야. 응?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개인에 있어서 이 기륭화복 운명이나 또는 이 사회에 있어서 흥망성쇠 운명이 전부 다 결정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연관을 자꾸 거기다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빚어가는 것이야. 우리 인류 사회의 흥망성쇠도 또는 우리 개인에 있어서 이 기륭화복도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빚어가는 문제다 말이야. 이것이 잘 되어지게 해서 이 이치가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마음 원리를 제대로 밝혀서 마음 단련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이 세상 주교가 된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교는 우리가 그냥 받아오는 당상이요. 이것이.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신바람이 안 나면 안 되지. 신바람이 나야 되지. 내 일에 신바람이 났는데 내 후계를 이어갈 이 참 후계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내가 이제 운봉에 가서 살았는데 만석분이 그냥 하여간 자기 자가용 불리려고 남원에서 운봉까지 신장로도 낸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하나가 두었는데 자녀가 못 되니까 10년 내에 자기 자산 다 망해먹어버리더라. 그리고 자손이 없어. 그렇게 돼버려. 근데 후진을 잘못 두면 우리가 사는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후진을 잘 두면 내가 설령 잘못 살았더라도 영광스러운 선진이 돼. 이뿐만이 아니야. 나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수군 통제자가 되었을 때 백전백승을 했지. 원군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수군 통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차라리 그때는 이 원균이 수군 통제가 되지 말고 이순신 장군 혀에서 역할을 하게 해주었으면 오늘날 원균이 저렇게 불명예 받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이순신 장관을 통해서 임진왜란한테 큰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날 불명예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요. 인성이 제대로 된 지자가 지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지자도 우자도 함께 번영하지만은 이 지자의 자리에 우자가 올라가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지자도 우자도 결국은 치욕의 결과를 낳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을 잘 시켜주고 그런 후진들을 계속 이어주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고 무한 복을 짓는 것이고 끝도 끝도 없는 복을 짓는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지 그저 신바람 나게 잘 사시고 신바람 나게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후진 양성도 좀 관심 가지란 말이오. 3명 나오게 하고 4명 나오게 하고 그러지 말고 좀 뭐 저 우리 선진들이 저 후진들 많이 이끌어낼 때 무슨 그냥 저절로 나왔대요.
얼마나 공을 들여서 나갔다고. 나도 이번에 연길에서 온 아가씨 하나를 이 출가를 시켜서 지금 명산대학에 넣었는데 10년 공을 들였어. 10년 공을 들여서 이번에 성공시킨 거예요. 10년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일어를 일본에 가서 어학연수까지 해가지고 일본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한국어 잘하지. 이 사람 앞으로 교단이 저기면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 놓으면 한몫 써먹겠다 한다 생각이 들어. 10년 공을 들여서 한 사람도 나오는데 이 공안 들이고 어떻게 출가자가 나와. 공 들여서 출가인 좀 많이 만들어서 그냥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중에서 계려서 받으려한다고 인성검사 해가지고 적색 맞는 사람만 받으려한다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 영광되지. 우리 후진들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광되들 못이요. 응? 어떤 걸 택을래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인성교육에 있어서 내가 크게 경계하는 문제가 있어. 이제 정부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기 시작하고 막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또 인성교육 하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거고 지금 그냥 궁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서 그냥 종교계에서도 그러고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인성교육이 자칫 잘못하면 관념론이나 형식주의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크게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정치한 사람들이 국사를 한 사람들이 사서삼경을 달랄랄랄랄 외워야 과거 급제에 응시하려고 마음이라서 먹어. 응? 사서삼경이라는 건 도덕서요. 그런데 그 도덕서를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벼슬까지 된 사람들 같으면 도덕 정치를 했어야 올 것 아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조 역사가 어쨌어. 건국 초기부터서 부자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사색당쟁으로 그냥 서로 죽이고 살리고 사색당쟁 하면서 그냥 부정부패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돈 긁어 모으는 것은 아주 이골이 났고 아주 응? 지금도 그 여풍이 없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오늘 김영란법이 통과됐어 지금. 김영란법이 오늘 안 봐 통과된다고 그래. 오늘 통과시키려고 그러더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안 봤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하는 법이야 그게. 100만 원만 이유 이하를 막는 거 100만 원 뇌물만 받아도 구속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 실명제 통과를 해서 내가 그냥 아이고 이 나라에 아주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큰 목을 지었다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김영란법을 지금 만들어서 통과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밝은 시대가 지금 와죠. 그러니까 절대로 편법으로 세상 살라고 말해야 돼요. 사고 수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냥 일반 삶이라는 것은 정법 정도로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세종사님께서 앞으로 교단이고 국가고 사회고 개인이고 망하는 것은 재생명리다 하시단 말이에요. 세의요, 재물이요, 명예요, 이것이 망한다. 교단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 아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 그것을 또 좀 우리 보니까 우리 대산 종사님께는 시천도에다가 또 명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확고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는 그냥 경사가 쏟아지게 생겼어. 쏟아지게 생겼어. 내가 어제도 그냥 얼마나 기쁜 소식을 또 하나 들었어. 우리 원대 출신 임국선 장군이 내가 그동안은 내가 수없이 여기 전라북도에 사무사단이 있으니까 그거 법회에서 얻도록 촉구를 해서 그 다음 못했어. 뭐 연줄이 안 난다고 못했어. 그런데 그 임국선 장군이 와가지고는 거기 가서
그 문제를 또 확실히 해가지고서는 법에도 봐라. 거기다 집도 지으려면 지어라. 땅 준다. 싹 그 지금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것이 어제 소식을 얼마나 기쁜 소식을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복은 절로 궁궐로 들어오게 생겼다니까. 실제 그래 이 과장은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 교법 정신만 잘 지키고 있으면 복굴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군종 해결한 거 기독교인이 도와줬어. 그때 우리 원불교 저 국회의원들 하나도 없어. 법 고칠 때는. 국회 법 고칠 때는 군종법 고칠 때는 하나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중에 그 후에 이제 국방부 허가 받을 때는 이제 김성근 의원이 들어가긴 했어도 그 전에는 없어서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 입법 제안을 그 군종법을 고치는 입법 제안은 누가 했느냐? 장영달 의원인데 장영달이 장로예요.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22명의 입법의원을 모집해가지고 5명 마련해서 사교 입법 딱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하나 이것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우리 교법대로만 잘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그냥 수없이 터질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바른 날이 살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관념론에 떨어지면 명분만 가지고 싸워. 속은 그냥 은큼한 사심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명분만 얘기해. 그리고 형식주의에 떨어지면 흉내만 내다가 끝나. 그러면 나중에 우세할 때는 아주 도매끔 우세를 해. 그러니까는 절대로 형식주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는 관념론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 그 배를 앓으시니까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적이라는 말이 무슨 좋은 말을 하는 말이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붙여놓으신 말씀이 아니요. 대종사님께 아주 핏절하시게 염려를 하셔가지고 절대로 이 관념론이나 형식주의에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을 그냥 작정 꼬시려고는 원력을 거기다 담아서 사실적이라는 말씀을 넣어주셨지 그냥 갖다 붙여놓으신 말씀이 아니시단 말이야. 이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하려면 우리가 참 언행일치해야 되고 은연일치해야 되고 내외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행일치해야 되고 더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원망부족 지공무사 이론의 최선과 가지고 일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교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모든 해법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교단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공부 잘하게요. 네.